시작된 거예요? 네. 아, 왜? 저 아까 손을 들었거든요. 응? 손을 들었. 아, 손을 들었어? 봅시다. 둘레의 길이, 평행사변형이래.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먼저 AB의 길이를 구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1의 제곱, 5의 제곱. 허라? 루트 26이네? 그런데 4루트 26이래.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길이도 루트 26이 돼야지. 얘가 루트 26이고 루트 26이니까 2루트 26이 나오는데 얘랑 같아야 되니까 한쪽도 루트 26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마름모란 얘기야. 평행사변형이지만 마름모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BC의 길이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BC, A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5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이네. 얘도 루트 26입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25, A 플러스 1의 제곱은 26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네요. 근데 A가 음수래요. 그럼 A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Y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D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이 길이 같다? 해서 이 길이 같다? 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뭐라고 그랬지? 뭐다? 두 대각선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한다. 즉 AC의 이거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게 제일 간단해.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거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는 있지만 BD의 중점. 그럼 AC의 중점. A가 마이너스인 거 했으니까 중점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 더하기 6 2분의 4 빼기 2입니다. 괜찮네 여기까지? 응? 그게 누구랑 같다? 2분의 4. X 더하기 1과 같고 2분의 Y 빼기 1과 같습니다. 그래서 X는 몇이다? 8이니까 7 Y는 몇이다? 2니까 3. 그래서 D좌표는 7,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알겠지?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니? 넘어갈게요. 9번. 삼각형이 있어요. A좌표가 1,1이고요. B좌표가 2,3입니다. C좌표가 3,1이에요. AB의 길이를 2대 1, 2대 1,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외분점이네. 젠장할. 내분점이 아니었네. 외분점이네. 다시 그려야 되네. 2대 1로 외분하는 점.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이쪽에 있니? 이쪽에 있니? A에서 더 멀어야 되지.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A에서 더 멀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게 헷갈린다니까, 은근히. 그래서 실제로는 2대 1이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BC를 다시 2대 1로 외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여기가 P, 여기가 Q. AC를 다시 2대 1로 외분하는 점. 2대 1. 여기가 R.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구하면 돼. 근데 상당히 귀찮지.
왜? 3번 해야 되거든? 외분점 구하시면 되면. 그런데 봐봐. 괜찮아? 주소도 다 주면 돼. 땡큐 버리면 되겠다. 일반화 시킬게요. 문자로 한다는 얘기야. 이게 아니지. 이게 X3. 그리고 A 문자화 시켰다는 얘기거든. 내가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야. 2대 1로 외분점을 구해볼게, 직접.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봐봐. 그럼 P좌표 구한다? 외분점이니까 곱하면 2x2 빼기 x1 2y2 빼기 y1. 그 다음에 B와 C를 다시 2대1로 외분하는 점 구할게요. 2 빼기 1, 2 빼기 1에 2x3, x2, 2y3, y2. 마지막으로 C와 A라는 점을 2대1로 외분한 점을 또 구한다. 2 빼기 1, 2 빼기 1, 2x2 빼기 x3, 2y 원이죠. 1 빼기 y3. P, Q, R의 무게중심을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해서 나누기 3하지. 더해봐.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얘 더해봐. 어떻게 되는지. 0은 아닌데? 하나씩. 2x2가 있고 x2 하나 사라지고 맞지? 2x1이 있고 x1 하나 사라지고 2x3가 있고 x3 사라지고 결국 이겁니다. 나누기 3. 이게 뭐지? 처음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지. 항상 같아.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뭐만 만족하면? 비율만 만족하면. 이 비율이 똑같이 2대1 맞지? 맞지? 그래서 2대1 다시 2대1 비율만 만족하면 항상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아요. 결론이야. 내가 문자로 한 이유 알겠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비율만 같으면 돼. 비율만 같으면 항상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이야. 삼각형 ABC의 세 변을 내분점이든 비율, 같은 비율로 나눈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다. 이게 결론입니다. 비율만 같으면 돼요. 같은 비율로 나누면. 알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요. ABC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ABC의 무게중심 뭐니? A가 1,1이고 B가 2,3이고 C가 3,2입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완전 개고생해야 돼. 진짜. 다 더하면 6이에요. 다 더하면 6이에요. 그래서 답은 2,1에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거 알아둬야 돼. 열심히 연산하지 마. 연산 한번 해봐도 느끼겠지만. 알겠지? 항상 같습니다. 항상. 비율만 똑같으면 돼요. 비율만. 외분점이든 내분점이든. 알겠지?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유형으로 갑시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 즉 무게중심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표현으로.
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이야. 이럴 때 GM의 길이 구하래. GM의 길이. G, 칠판을 봐요. 제발 좀. 이 길이 구하래요. 이 길이는 당연히 얘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AM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AM만 구하면 되네? AM은 중선 정리 이용하면 돼. 공식 쓴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고 모르면 못 풉니다. 오케이? 응? 괜찮아? 5의 제곱 AM의 제곱 BM은 3이죠? 9 더하기 25 2AM의 제곱 9, 28 2AM의 제곱은 넘기니까 9 빼면 16인가? AM의 제곱은 8입니다. AM은 2루트이네요. 답은 GM은 3분의 2루트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알겠지? 중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놓고 중선 정리를 사용하라고 나오지는 않겠지, 문제상에서. 그래서 중선이란 용어가 나오면, 아니면 무게중심이란 말이 나오면 중선 정리가 생각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못 외우면 또 못 풀고요. 보자. 이제 11번 유형으로 가자. 가계 이등분선 설명했어. 공식을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공식. A라는 좌표가 3,4고요. B라는 좌표가 B가 아니네, 5네. 0,0이고요. 여기가 B라는 좌표인데 7,1입니다. 이렇게 각을 2등분 했대요. C좌표 찾으라는 얘기네. 보자. 공식이 뭐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AO 대 AB는 OC 대 CB야.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AO의 길이를 직접 구해버리면 루트 3의 제곱에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가 돼요. A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서 얘도 5가 돼. 이 길이가 5야. 비율이 1대1이야. 이 길이의 비율이 나오면 이 길이의 비율도 1대1이라고 알 수 있어. 결국 내분점이 됩니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길이의 비율만 알면. 그걸 이것의 길이의 비율로 알려주지 않고 이것의 길이의 비율로 알려준 거야. 뭘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아듣겠어?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정말 잘 나와요. 알겠지? 5라는 점과 B라는 점을 1도 1로 내분하는 점은 결국 중점 구하는 얘기랑 똑같잖아. 둘이 더해서 나누기. 그래서 C좌표가 2분의 7, 2분의 1이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공식 한 5개 정도 되나? 외워야 돼? 5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가장 어려워하는 자취방정식이 나오네. 자취 아나? 자취? 자취방정식 유형은 상당히 어려워하거든? 자취 알아? 자취? 나 소리 지른다. 그만 자라. 진짜 왜 이렇게 자? 서서 들어. 서서 뒤로 가. 응? 서서 들어. 서서. 너는 자지 마. 아까는 잤고. 선생님이 싫어하지 말고 잠 깨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취의 방정식. 이제 이 단원부터는 자취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취가 뭐니?
혼자 사는 그런 거 아니고 자취 그런 거 아니야. 자취. 나의 발자취. 눈에서 눈이 왔는데 이렇게 발을 밟잖아. 이렇게 발자취. 내가 밟으면 그 자취가 남지. 그게 발자취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자취가 뭐냐면 어떤 문제 조건에 맞게 내가 표시했더니 잘 봐. 그 점들을 표시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쳐. 그럼 무슨 자취가 되는 거야 얘가?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내가 몇 개 점밖에 안 찍었지만 무수히 많은 점을 찍다 보면 이런 점이 나오겠지. 이런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문제 조건에 맞게 점을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야? 2차 함수라는 자취식이 나오겠지. 이해 가니? 이게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취 방정식이란 어떤 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점들 막 찍었더니 그게 방정식, 2차 함수가 되든 직선이든 아니면 특별하게 이런 원에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점들이 다 무엇으로 돼 있어? 좌표니까 x, y로 되어 있겠지. 맞지?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자취 방정식이란 x와 y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물어보는 점의 좌표를 x와 y로 표현하고 x와 y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만 알아내면 돼. 그 조건은 문제마다 달라.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 뜻에 맞게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매뉴얼 시켜서 기본형은 있어. 12-1번, 12-2번, 12-3번은 그냥 쉬운 거야. 왜냐면 대놓고 식을 알려줬어. 그냥 식만 대입하면 되거든. 선생님이 지금 풀 대표 유형이 자취방정식의 대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걸 잘 이해하세요. 이 방법으로 풀면 돼. 거의 자취방식 문제의 60%, 70%까지는 다 풀려. 지금 하는 방법으로 풀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그게 어려운 거지만 사실 지금 하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럼 잘 봐. 문제 한번 읽어봐. A라는 점이 1,-2와 직선 y는 x-1 위의 점 P 이의 임의의 모든 점이란 얘기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 M이 나타나는 데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난 누구를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야. 누구? M. 걔를 x, y로 놓으면 돼. 그러면 최종적 목표는 얘와 얘에 관련된 식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대신 이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맞아 안 맞아? 점 A라는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임의의 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해? 여기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모르는데. 그냥 A, B로 놓으면 돼. 가장 실수하는 걸 얘를 x, y로 놓으면 돼. 놓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얘잖아. 그럼 걔를 x, y로 놓으면 돼. 알겠니? 그런데 이 m이라는 좌표는 누구의 중점이야? 그러면 중점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중점 구한다?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빼기 2. 그게 x, y지. 그러면 x는 a로 되어 있고 y는 b로 되어 있네. 맞아 안 맞아? 비교하면. 그럼 2분의 a 더하기 1은 x고 2분의 b 빼기 2는 y라는 식을 내가 알아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결국 x와 y에 관련된 식을 찾으려면 a와 b에 관련된 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있어? 어디? 그럼 여기다 이 직선 위에 있지. 맞지? 뭐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대입. 그럼 b는 a 빼기 1이라는 식을 알아낸 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가 뭐야?
x와 y에 관련된 식을 찾으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a는 뭐야? 2x 빼기 1이지. 맞아요? 맞아? 맞아 안 맞아? b는 2y 빼기 2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무슨 식이 나와? 뭐에 대한 식이 나와? 끝났어. 그러면 이게 끝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네, 미안해요.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자취방정식의 매뉴얼이야. 이게 해결되면 돼. 이해하기 정말 쉽진 않을 거야. 왜? 왜? 어느 순간에 저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정말이야, 이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가장 첫 번째 실수하는 게 얘를 x, y로 놔. 그러면 실수야, 그게. 핵심은 나는 누굴 구하고 싶은 거야? 얘야. 그럼 얘를 x, y로 놔야 되는데 얘가 어떤 관련된 식인지가 주어져.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얘가 얘라는 조건이 나오고 얘가 얘라는 조건이 나오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드시 A와 B에 관련된 식을 알려줘. 내가 알아냈잖아. 대입해서. 맞아 안 맞아? 그걸 이용해서 X와 Y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을 찾으면 끝.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취방정식의 문제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돼요. 쉽지 않지? 그래서 뭐 약분하니까 넘기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이게 자취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이게 대표 유형입니다. 12-1번은 PA는 PB에서 P를 X, Y로 놓으면 되지. 그냥 대입하면 돼. 얘는 주어진 식이 있잖아. 맞지? 식이 있은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그냥 여기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얘처럼 식이 안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풀이하는 이 방법이 사실 자취방정식 문제라고 하거든. 니들이 싫어하는 유형 중에 이렇게 적응하면 됩니다. 한 번에선 다 이해가 쉽지 않을 거야. 응? 어느 정도 이해는 가니?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다 보면 깨닫게 돼. 정말이야. 자취방정식 문제는. 정말이야. 이해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하다 보면 깨닫게 돼. 언제? 한 자취방정식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숙제가 많겠네. 어드밴스까지 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봐서 이제는 수학화를 합시다.